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대한민국 제1세대 신도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소위 천당 아래 여기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예, 이곳을 사랑하시는 경기도 의원과 함께 캠핑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원 안계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분당 토박이 안계일입니다. 불사조라고도 합니다. 불사조요? 예, 저 안계일입니다. 아, 불사조. 예. 안계일 의원님. 예. 불사조는 안 죽는다는 얘기인데 왜 불사조로 닉네임을 정하셨어요? 예, 그게 제가 5대 성남시 의원을 하고 예. 8대 경기도 의원을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사정에 의해서 선거 나와도 안 되고 공천도 또 안 되고 네. 이러는 과정에서 한 8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길게. 그러다 보니 이번에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다시 이제 도민의 그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 예?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 죽지 않아. 다시 돌아왔어. 예. 4년 만에 돌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8년 만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예. 8년 만에 온다는 게 예. 저도 막상 와서 보니까 물론 내리 8대, 9대, 10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있어도 저처럼 2번을 건너뛴 분들은 없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그만큼 각오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불사조 안계일 의원과 함께 캠핑장 토크 예. 시작하겠습니다. 찬스 예. 받으십시오. 예. 8년 만에 돌아온 우리 안계일, 우리 불사조 의원님의 인생 이야기가 어떨지 예. 대단할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오셨으니까 예. 제가 꼬치를 준비했거든요. 꼬치. 꽃이요.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게 끼워져 있어요. 그래요? 자, 하나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패밀리가 떴다. 패밀리가 떴다. 예. 가족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 의원님들 여기 캠핑장에 출연하시면은 저기 뭐 아들 얘기, 저기 아내 얘기하는데 패밀리가 총집합했네요. 특별히 누구에게 고마워서 이렇게 패밀리가 떴다라고 정하셨습니까? 우선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 고생을 많이 했죠. 음. 저희 어머니는 그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아유, 일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3남매인데 네. 그 3남매를 또 혼자서 키우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남달리 고생을 많으셨죠. 지금이야 분당이 아주 세계에서 뭐 살기 제일 좋은 도시다 뭐 이럴 정도로 하지만 그때만 해도 분당은 어느 시골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옛날이니까요. 촌이었죠. 예. 예. 거기서 이제 뭐 농사 자그맣게 지으면서 예. 저희들을 키웠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생각나고. 아버님이 그런 거죠.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죠. 진짜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 예.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어렸거든요. 결혼하고 와가지고 다 뭐 같이 키우다시피 하고 이랬으니까. 이거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그 광경. 예. 아주 집사람이 잘했어요. 시동생들 먹여 살리는.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 이제 뭐 친척들한테도 잘하고 예. 다른 뭐 이웃들한테 잘하고 네.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그만큼 하는 것만큼 어떤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그런 좀 미안함이 많죠. 지금도. 벌써부터 어머님하고 아내분 얘기하니까 예. 눈시울이 살짝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출연 소식 듣고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니까 동영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춤추시고 막 선거운동하는 선거운동하는 거. 어쩜 이렇게 그게 2018년 그때 선거할 때 네.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그 당에서 예. 선거운동하는 그 음악을 주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당도 다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모여서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또 나가서 또 해야 되니까 예. 그 영상일 겁니다. 굉장히 고마우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 또 남편 이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시는 가족. 아유, 그러면요. 네. 선거 때만 딴 때도 그렇지만 네. 선거 때는 더 미안해 아주.
진짜 뭐랄까 진짜 패밀리가 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면은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가장 미안해하세요?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저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거의 밖에서 어떤 뭐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항상 미안하죠. 이 시간은 저기 도민들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공약 한마디 부탁드려요. 앞으로 나 이렇게 살게. 아, 앞으로 카메라 보시고 예. 여보 어머니.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고연래 여사님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의 반평생 이상 같이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것보다 훨씬 낫게 속도 안 새기고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속도 안 썩이고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완전 어떤 또 속을 썩이시고 속 안 썩이신답니다 어머니. 속은 예. 속 썩이는 거는 예. 결국은 가정에 더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아, 역시 남자들은요 나이 먹어도 처리 안 되나 봐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의원님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네. 하나만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정치 멘토. 정치 멘토. 정치 멘토. 8년 만에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예. 어떤 정치 멘토가 분명히 계신가 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사실은 멀리 이렇게 멘토가 계신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 교육감으로 계신 임태희 네. 교육감님이 2006년도에 지방의회 이제 기초의원부터 이렇게 해서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네. 경기도 의원으로 하게 됐고 어떤 인연으로 임태 교육감님 덕분에 정치에 네. 입문하게 되셨는지요? 우선 지역적인 인연이 우선 가장 크고요. 또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여졌나 봐요,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우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과 좀 어떤 주민을 위해서 그 확실하게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제도권에서 봉사를 한번 해봐라. 그런 취지였죠. 예. 그리고 분당하면은 다들 그 생활이 괜찮고 다 이런 줄만 아세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만 해도 그 임대주택이 있는 단지가 있고 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데서 지금 교육감님하고 일정 부분 그 의견이 많이 맞았다고 볼까요? 그 당시에 예. 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권유를 하셨군요.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유,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정치 후배잖아요. 예. 한 말씀 던지신다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변함없이 국민과 이게 나라만을 생각하시면서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면 더 큰 일을 또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네, 뽑아주시기 마지막입니까? 바랍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소상공인 지킴이? 소상공인 지킴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8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교육감 하고 계신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네. 한국정책재단이라는 재단을 이제 교육감님이 만드셨었어요. 한국정책재단.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된 건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로 나중에 했던 게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운 점 예.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자. 이래서 한국정책재단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그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해보고 그걸 같이 그 해결하자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 지킴이 그러면은 정말 다양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기억에 남는 분들 좀 계십니까? 예.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납품을 하다 보면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나오고 떼이고. 예, 그런 경우 그 애로사항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자금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좀 보증서 주고 네.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죠. 아, 정보를 모르는군요. 정보를. 예. 네. 그 정보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정책재단에서도 역시 현 예. 임태교육감님과 함께 손을 그렇죠. 붙잡고 예. 소상공인들 말을 듣고 그렇죠. 또 경기도에 그러다 보니까 예. 8년 중에서 거의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8년이 길다고 안 느껴지더라고요. 8년이 그냥 갔어요. 그냥 간 거죠. 뭐. 앞으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네. 가지 방안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전반기는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예. 거기서도 또 위원장을 그렇죠. 맡으셨어요. 예. 경기도 또 안전을 또 감시하고 또 책임지셔야 되는데 예. 포부가 있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열심히 해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그럼 소방 관련돼서 임기 내에 뭐 꼭 이루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소방관 분들도 그렇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불이 나면 네. 일반 시민은 집에서 나오는데 예. 이분들은 그 불 속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몸을 안 돌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예.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은 당신들도 국민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다. 구하는 게 최우선은 맞다. 그렇지만 당신 몸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에 관한 점도 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초대 손님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까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 넘어 계신데 우리 김종성님 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경기도 소방본부 소방조직팀장 김종성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평상시 혹시 위원장님하고 알고 지내십니까? 의회에서 많이 뵀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그냥 막 쏟아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신데 그죠? 예, 아마 들으실 수 있으면 들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저희가 늘 방송에서도 접하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재난 현장은 위험한 환경이고 또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경기도의 소방관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 소방활동은 전국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소방공무원 수는 전국의 6분의 1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소방관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고강도 근무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주머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요새 이제 흔히들 말씀 많이 하시는 워라밸 아닐까 싶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자기 시간도 중요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그래서 워라밸이 또 중요한 고민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이제 선진국 발전에 들어섰는데 그러면요. 언제까지 경찰, 그 소방관 이런 분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 김종성 소방관님은 워라밸 어때요?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친구들도 소방 그 공무원들 많거든요. 아우 만나기 힘들어요. 쉰다고. 워라밸 중요한데 그리고 그 교대 근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되게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운영이? 지금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그래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위원장님은 뭐 3교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은 이 인원만 좀 된다면 네. 3교대가 아니고 4교대를 해야 맞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소방 같은 경우는 아주 그 24시간을 굉장히 위험한 고강도 위험한 데죠. 그걸 네네네. 가다 보니까 이 교대 근무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3교대도 부족하다. 워라밸을 위해서는. 네. 4교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 전 부서는 할 수가 없겠지만 예. 현장 나가는 부서들 이런 데는 사교대에 대한 고민도 그 좀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사교대를 하다 보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또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예. 업무 강도를 따져서 계산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네네. 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해주느냐. 인력 충원. 그렇죠. 네. 그것이 문제겠죠. 직접 물어보죠. 뭐 김종성 소방관님, 네. 4교대도 위원장님은 고민해 볼 만하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주 2교대를 하면 우리 소방관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할 테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서부항은 전국에서 업무 와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런 고강도 근무가 계속되어지면 대원들이 현장 활동할 때 집중력이 좀 저하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원들이 4주 2교대를 하게 된다면 현장 활동 시 집중력이 높아져서 위험에 처한 도우미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우리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현재 3교대에서 4주 2교대를 하려면 한 3천여 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증원을 좀 해줘야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딱 걱정하는 게 딱딱 나왔네요. 현장에서 나오고. 분명히 되면 좋으나 인력 충원이 그렇죠. 경기도는 한 3천 명 정도가 필요하다. 네. 아. 다만 인력 문제는 경기도에서 어쩔 수 없고 행안부에서 그 충원을 해야 되는 네. 인력을 주어야지 TO를 줘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게 참 현장하고 예. 그 탁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걸 이제 위원장님이 네. 조금씩 풀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수 소방관이 그 밖에도 뭐 어떤 뭐 지원이 필요하다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지금도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 교육 훈련 시설이 경기도에는 경기 남부지방에만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 지역에도 추가로 신설할 수 있다면 우리 대원들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져서 결국에 도민들의 안전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교육시설이 경기 남부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경기도 소방학교가 경기도 용인시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북부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경기도가 이렇게 넓은데? 예. 위원장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예.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 4분의 1? 그럼요. 예. 그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체계가 그 남부 소방본부가 이제 경기도 전체를 하는데 북부에도 소방본부가 있어요. 있는데 인프라가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소방학교 훈련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응급이 있을 때 우리가 헬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남부에만 지금 주기장이 남부에 있다 보니까 북부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또 걸리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부에도 소방 헬기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의논들도 주셨고 이게 소방 인력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그 경기 도민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소방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그럼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가 나서야 또 신경 써야 되는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종수 소방관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예. 지역구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앞서 말했지만은 소위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소위 예. 천당 아래 분당이다. 지역구가 분당일 때니까 예, 예, 그죠? 예. 근데 요즘 분당 그 지역에서도 막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당이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잖아요. 일기 신도시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우선 낡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주거시설, 아파트에 대한 대부분이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대한 그 재건축 논의가 지금 활발히 되고 지난번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에도 다 들어갈 정도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주택단지나 이런 데도 또 보면 주차 문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시나 도에서도 주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만약에 화재가 나면 단독주택 같은 데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나와요. 다 집 옆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진입이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선적으로 좀 다뤄줘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임대주택도 많고 한데 그분들에 대한 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일 수 있도록 의정 활동도 많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이제 막 도시가 팽창하고 하다 보니까 인구도 많이 그럼요. 늘어나고 하니까 예. 최초에 그 기획된 도시랑은 좀 이렇게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족한 인프라 시설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이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들의 좀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결될 문제들 예, 경기도 의원으로서 앞으로 책임지고 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인데요. 내 인생의 한 줄입니다. 우리 정치인 안계일 의원님의 한 줄. 어떤 구절이 좀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실 종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어떤 고린도 전서인가 이런 네, 보면 고린도전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늘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예. 남들을 이웃을 사랑하자. 예, 그러면요. 아. 예, 이웃을 사랑하고 예. 우리가 그 이웃에는 물론 뭐 다 이렇게 좀 모든 게 갖춰지는 이웃도 있지만 정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못 갖춰져 가지고 막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도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돌아보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걸 가져야 되겠죠. 네. 그 이면에는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사랑 가득한 우리 안계일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슨 사랑의 전도사라고. 사랑의 전도사. 별명 바꿔야겠는데 불사조보다 이제 사랑의 전도사로 바꿔서 이번 주에 교회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캠핑장이잖아요. 예. 캠핑장도 어찌 보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위원장이시니까 네. 앞으로 사랑으로 또 안전으로 똘똘 뭉쳐서 네. 안전한 경기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의정 토크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인공과 함께 캠핑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